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좀 같은 것도 있긴 하지만 다른 부분들이 많습니다.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0.001%입니다. 안녕하세요, 랭군입니다. 지방 살리기 대작전이 시작되고 있죠. 정말 지방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뉴스들 혹시 보셨나요? 지방은 풀고 수도권은 누른다. 극과 극 부동산 정책 시너지를 내나 뭐 이런 뉴스들 보이고요. 그리고 다주택자 중과세를 지방은 폐지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실제 지방 살리기 대책의 좀 더 구체적인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이런 내용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발표만 한 겁니다. 뭐 국토부에서 발표한 것도 아니에요. 자, 취득세, 양도세, 정부세 이 3중 감세하자. 혜택을 주자. 특히 지방 아파트를 매수했을 때는 주택수에서 아예 배제를 해주자. 취득세는 1%에서 뭐 아파트 금액에 따라 3%까지 중과하지 말고, 양도세도 중과하지 말고. 근데 사실 뭐 서울도 지금은 유예가 되고 있으니까 중과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부세도 조금 낮춰주자. 그래도 좀 높은 것 같긴 한데요. 낮춰주자. 뭐 이런 혜택들을 좀 주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 좀 구체적으로 밝힌 내용은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 정책이 앞으로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이 정책이 왜 나왔는지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방 아파트가 어렵죠. 이게 왜 어렵죠? 똘똘한 아파트 한 채 영향 때문에 그렇죠. 근데 똘똘한 한 채가 왜 유행이죠? 이게 왜 트렌드가 됐죠? 집을 여러 개 사면 취득세가 12% 이상 올라가는데 누가 집을 여러 개를 사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 하나만 사야 되니까 똘똘한 한 채가 되는 거죠. 결국은 이게 뭐 때문에 그렇죠? 다주택자 규제 때문에 그렇죠. 그로 인한 결과가 뭐죠? 수도권으로 가죠. 그리고 정확하게 서울로 가죠. 서울 안에서도 1급지로 가죠. 그런 거죠. 지방 거 정리하고 서울로 가자. 1급지. 끝. 이거 말고 생각할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어려운 게 있나요? 자, 근데 평당 5천만 원 이상 하는 똘똘한 한 채는 지방에 없어요. 아예. 선택지가 없어요. 서울에만 있어요. 서울에서도 상위 30% 이내에만 있죠. 그러니까 서울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근데 눈높이를 좀 낮추면 평당 3천, 4천 하는 아파트가 수도권에도 있고 지방에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비슷하면 어디를 갈까요? 수도권을 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세에 해당하는 아파트들도 수도권 아파트가 좀 더 회복력이 현재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1급지가 서울에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이 바로 인근 지역 수도권 서울에 바로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수도권을 몰리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제 서울 1급지에 왜 그렇게 계속 쏠리는 걸까? 다시 또 질문을 던지면 결국 다주택자 중과 때문에 그렇다라는 결론이에요. 지방 아파트가 상승하지 못하는 그 이유를 따라가 보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방 아파트를 살리려면 뭐를 해줘야 된다? 취득세 중과부터 없애줘야 되겠죠. 뭐 물론 다른 혜택도 주면 좋겠지만 이게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국힘에서 말하고 있는 게 지방 부동산에다가 중과를 취득세, 그 다음에 종부세, 양도세 탁탁탁 중과 풀어주면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지방 아파트를 중과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나중에 또 언젠가 서울 아파트 사고 싶을 텐데 그때 중과가 된다고 하면 누가 지방에 있는 걸 사고 싶을까요? 예를 들어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한 5억짜리 삽니다. 나중에 서울 걸 딱 살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이게 또 조정지역이에요.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8점 몇 프로를 내야 돼요. 그럼 누가 이걸 사겠어요? 애초에 안 사죠. 왜 언젠가 이걸 살 텐데. 지방에 대한 중과만 풀어준다고 해서 이게 그냥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과거에 수도권은 양도세 중과가 있었는데 지방은 없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지방으로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사실 양도세 중과가 수도권에 유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도
문제가 없고 지방을 풀어줘도 사실 지금도 뭐 중과가 없는 거예요. 유예가 되고 있으니까 둘 다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혜택처럼 느껴지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2006, 2007, 2008년 그때 급등을 하면서 수도권의 노무현 정권에서 정말 많은 규제 정책을 펼쳤는데 그때 처음으로 나온 게 양도세 중과예요. 근데 이제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좀 같은 것도 있긴 하지만 다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조금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비슷한 점은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지방으로 가려면 여기에는 규제가 엄청 많고 지방은 규제가 정말 없어야 돼요. 좀 베네핏 차이가 크게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 이쪽으로 쏠리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를 보면 수도권의 모든 규제가 집중되어 있었어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근데 지방은 규제가 거의 없었거든요. 지금은 어때요? 모든 규제가 비슷하게 적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지방 규제를 풀어준다? 과거랑 비슷해질 수 있을까, 과연? 비슷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처럼 토제 조금 더 세게 계속 지금 이제 4개 지역을 이제 걸었는데요. 거기서 조정 지역이 좀 더 늘어나야 됩니다. 서울이 좀 더 늘어나고 반면에 이제 지방은 이제 조정 지역이 거의 없고 그리고 양도세 중과 지금 유예해 주는 것들 그냥 끝내고 수도권은 이제 지금 양도세 중과가 되고 지방은 안 되게 만들면 비슷해질 수 있죠. 근데 아직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슷한 점이라고 적었지만 비슷해지려면 조금 가야 될 길이 조금 멀다. 근데 그게 되고 나면 과거처럼 분명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면 지방으로 조금 갈 가능성도 존재한다 정도로 좀 써머리 해봤고요. 그 다음에 확실히 다른 것들이 많은데 뭐가 다르냐면 과거에 2006, 2007, 2008 규제를 계속 했단 말이에요. 계속 규제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수도권 아파트를 계속 샀어요. 규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완전 급등을 했죠.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나가지고 지방이 올랐어요. 규제하자마자 바로 그냥 지방이 푹 오르는 게 아니라 시간이 꽤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에 수도권 규제를 좀 더 하고 또 지방은 또 규제를 풀어준다 하더라도 수도권이 훨씬 더 급등을 하고 시간이 조금 지나고 그 이후에 지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차이점이죠. 지금 이제 뭐 수도권 특별하게 엄청 센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뭐 지방만 조금 풀어준다고 그 취득세 그거 하나 풀어준다고 지방으로 갑자기 사람들이 달려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가 4.6%였거든요. 과거에는. 생각보다 낮았죠. 지금은 12% 넘으니까요. 그때도 뭐 높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훨씬 높기는 하죠. 근데 지금 사실은 다주택자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1주택자, 무주택자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수도권 상승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중과랑 상관없이 이미 지금 무주택자, 1주택자가 수도권 아파트를 사고 있어요. 또 다른 점이 뭐냐면 시차를 두고 수도권이 오르고 한참 지나서 지방이 올랐는데요. 그때 지방이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미분양이 너무 많아서 정말 수년 동안 지방에 아파트 공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분양이 사라지면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뒷받침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현재도 미분양이 조금 쌓여 있는데 그러면 이제 분양을 안 해야 되거든요. 최소한 2, 3년 공급을 안 해야 되는데 지방은 지금 돌아서면 공급을 해요. 2월 달에도 참 정신없는 기간인데도 또 공급하고 공급하면 또 바로 미분양 나오고 지금 또 앞으로 공급할 것들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공급이 있는 상황에서는 지방으로 훈풍이 불기가 조금 어렵다. 근데 반면에 지방 중에서 정말로 뭐 공급이 부족하고 그런 지역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지역들은 뭐 조금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차이점이 많죠. 결론은 뭘까요? 아무리 이제 이런 정책들 살리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훈풍이 불기는 어렵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마도 이제 지방 부동산 조금 흐름이 좋아지려면 전제조건 2가지가 선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과거와 마찬가지인데요. 수도권에 있는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더 많이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은 거의 같은 조건이거든요. 지방이랑 수도권이랑. 이게 넘사벽이 돼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조건이 비슷하면 우선 서울을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규제에 대한 조건도 지금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 해제, 지방 거 그거 하나만 보고 지방을 간다. 좀 약한 것 같아요. 자, 이게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요. 서울에도 취득세 중과가 해제돼야 됩니다. 그래야
지방 거 사놓고 나중에 또 CD를 불리고 돈도 모아서 서울로 또 뭐 갈아타기를 하든 또 서울을 하나 더 사든 그런 수요가 또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래도 발빠른 투자자들은 저평가된 지역, 저평가된 아파트를 찾아서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럴 가능성도 있기는 하죠. 근데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요. 투자자들이 빨리 들어갈 수는 있죠. 근데 들어간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가격이 올라야 되잖아요. 가격이 오르려면 실거주자들이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근데 실거주자분들은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과연 뒷받침을 해줄까? 왜 해줄까? 아직 물음표거든요. 자, 지방의 입장에서는 이제 만약에 앞에서 얘기했던 뭐 지방에 대한 뭐 수혜, 특혜, 베네핏을 준다. 그게 만약에 실현이 된다. 라고 하면 사실은 없는 것보다 낫죠. 최소한 시세 중과로도 안 되니까. 뭐 지방에 있는 분들 중에서 집을 잘 갖고 있는데 또 다른 건 한 개 더 사둘래?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또 뭐 수도권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자금이 조금 적어가지고 지방에 있는 거 뭐 하나 사둘래? 할 수 있죠. 없는 것보단 낫다. 그렇지만 그 지역도 지방도 지방 나름인데 공급이 많은 곳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공급이 좀 부족한 곳들은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전제가 이게 실현된다면이잖아요. 실현된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냥 내놓은 이야기가 실현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왜 그렇게 볼까요? 서울 지역의 취득세 중과 해제, 지방의 취득세 중과 해제, 저는 둘 다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여소야대 정당이죠. 2028년까지 야당이 잡고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 완화하려면 국회 의결이 필요한 거예요. 지방세법 법률 개정 사항이에요.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0.001%입니다. 그러니까 10분 넘게 한 소리가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근데 그렇지만 또 누군가는 그냥 그 뉴스 하나 보고 지방이 살아나려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영상이다 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은 뭘까요? 큰 기대를 하지 말자. 이거 하나만 믿고 빠르게 움직이지 말자. 네, 이렇게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집을 언제 어디에 사야 될지 고민이 많은데요. 사실 타이밍만큼 중요한 게 없죠. 언제 사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손품으로 알 수 있느냐, 저평가된 단지, 시세 비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담아둔 제가 거의 만 9년 동안 하고 있는 정규 강의입니다. 오프라인을 진행하니까요. 좀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내 집 마련 조금 더 빠르게 하고 싶다 이런 니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전 수업을 하나 제가 만들었고요. 거의 개인 컨설팅에 가까운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들으면 제가 봤을 때는요. 내 집 마련을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입지 매트릭스가 있거든요. 300개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개인 피드백까지 다 드리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내 집 마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은 제가 댓글로 좀 남겨 놓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